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라이프의 임영수입니다. 오늘은 우울과 연관해서 생각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심리치료에서 인지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내 감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자동생각, 영어로 automatic thought라고 합니다.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안 좋은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지치료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드는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자동적 생각이 대개는 근거가 미비하거나 없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믿어버림으로써 어떤 불합리한 자기 확신, 스스로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판단, 이런 쪽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동적 생각에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인지치료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어떻게 검증을 하는가? 물음표를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울하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건 아니면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건 간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또 말로 하는 의사소통 이외에 눈빛, 표정, 이런 것으로 하는 의사소통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더해서 뭐 어떤 메신저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모티콘도 있고, 내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읽고 나서 반응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의사소통은 매우 복잡한데, 그 하나하나의 작은 사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저 집단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걸 자동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동사고.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것으로부터 내 자동적 생각을 검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느낌표를 딱 찍어서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아니라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 나한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그럴까? 라고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 친구는 나를 절대로 무시할 리가 없어 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내가 무시당할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누구를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누구도 나를 절대 무시할 리가 없어 라는 것은 또 다른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를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언제나 100%로 주변 사람들한테 집중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대할 때 100%로 그 사람들의 말에 집중해서 반응을 하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내가 100%로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곧 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받은 통화에서 뭔가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극은 수시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는 것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겠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반응을 보일 수는 없겠죠. 내가 상대방한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여러 다른 가능성들을 사실은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검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너는 잘못했어 라는 식의 죄를 부정하기를 좋아합니다.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변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울한 상태에서는 검사의 힘이 훨씬 셉니다. 변호사는 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검사가 너 잘못했어, 너 책임이야, 너 잘못이야 라고 막 주장을 하면 변호사가 그래 그렇게 하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죄를 인정해버립니다. 판사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 너 유죄,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내 우울감이 커지게 됩니다.
변호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론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너의 부형에 대한 증거를 대라. 진짜 그래? 진짜야? 맞아? 이런 식의 물음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냥 느낌표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에 대한 검사의 구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100%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실수를 하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은 또 타당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만큼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만큼의 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겁니다. 검사가 너는 잘못을 저질렀지? 인정? 그래 인정. 그건 인정.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의 벌을 받아야 돼. 변호사는 그래 잘못을 했으니까 받아야지.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타당한 정도의 후회와 자책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너무 과한 구형은 역시 그것에 대한 물음표. 어떻게 보면 반항도 필요한 것이죠.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동적 사고는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자동적 생각이 들게 마련이지만 그 강도가 조금 다르고 그 지속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의 성장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는 별로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핵심 신념을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누적시켜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간의 부정적인 자극에도 부정적인 자동 생각을 확 활성화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핵심 신념이 탄탄한 사람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자동 생각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빨리 없어지고 그 강도도 약합니다. 핵심 신념은 자동 사고보다는 훨씬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전문가랑 같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뿌리 깊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핵심 신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핵심 신념이라는 거는 어려운 작업이구나. 그걸 고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구나. 라고 하면서 벌써 난 그 작업을 할 수 없어. 못하겠네. 라는 생각. 그거 역시 자동적 생각입니다. 그 자동적 생각에 또 물음표를 제시해야 돼요. 진짜 못할까?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는데 라는 반론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듯 현재 벌어지는 많은 상황에 대한 내 자동적 생각을 탐색하고 교정시켜 나가면 내가 현재를 바라보는 의식 수준에서의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잠재의식화돼서 또 내 미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내가 현재의 의식 수준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긍정성이 쌓여서 내 미래의 또 다른 잠재의식이 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신념을 교정하는 것은 비록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자동적 생각부터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나가면서 과거로 접근을 하고 또 미래의 건강한 잠재의식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분명히 존재하고 가능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